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위권 이과 수학을 위한 야멜 수학의 얌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해볼 야매는 바로 정사면체에 대한 좌표화라는 것입니다. 좌표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표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우리가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공간도형적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의 공간 지각 능력을 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도형적 특성을 이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좌표로 옮겨서 좌표, 즉 몇 컴마 몇, 공간 도형에서 몇 컴마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전부 좌표로 옮겨서 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예상 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무슨 의미인지 더 파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좌표화 기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사면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를 원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좌표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정사면체라면은 한 변의 길이 정도 주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무게중심 딱 내리면 무게중심이 오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원점으로 둔다면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를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3차원의 공간 좌표를 나타내 줍니다. X, Y, Z축이 당연히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보조축을 그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육면체로 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정육면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정육면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점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또 여기 하나를 잡아 주셔서 요놈들을 전부 연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연결을 하면은 놀랍게도 요 검은색 선으로 연결된 이 도형이 바로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에서 정사면체를 줬는데 얘를 우리가 좌표에 나타내어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어디를 원점으로 잡는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 보통 이 꼭지점이 되겠죠. 이 꼭지점을 원점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좌표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이 여기 주어졌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CD의 정사면체를 주어줬어요. 점 P가 AC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점 Q는 AD의 5대1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M은 AD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 PQ와 평면 CBM 사이의 각도에 관한 문제네요. 직선 PQ는 요거, 이엔 요거고 평면 CBM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내어지는 요 평면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어떠한 공간적인 도형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풀기가 까다로워요. 혼자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좌표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좌표화로 푸는 거예요. 위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좌표 공간을 그려주시고 정육면체의 틀 역시도 그려주시고 정사면체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좌표 요놈을 A로 잡을 수 있겠죠. 차례대로 요놈을 B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요놈을 C로 잡고 요놈을 D로 잡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A, B, C, D의 각각의 좌표를 정해 주셔야 하는데 A는 원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B의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고르면 돼요. 저는 6 루트 2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6 루트 2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면 요 길이는 6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B의 좌표는 0,6,6이 될 것인데 왜 하필 6이라는 숫자를 택했냐면 1대 2이고 5대 1 내분점이기 때문에 내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6이라는 숫자가 가장 계산하기가 간단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B의 좌표를 구해주셨으면 C는 6,0,6일 것이고 D는 6,6,0일 것이고, 그럼 다 했네요. 여기부터는 많이 생략을 하면서 풀이를 할게요.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해주실 거예요. P는 AC의 1대 2 내분점이기 때문에 여기네요. P의 좌표는 당연히 2,0,2가 될 수밖에 없고요. Q의 좌표는 AD를 5대1로 내분한 바로 이 점이네요. 좌표는 당연히 5,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M은 AD의 중점이기 때문에 3,3,0이에요. 저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점에 대한 좌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 PQ와 평면 CBM 사이의 어떠한 위치적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직선 PQ, P와 Q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평면 CBM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의 좌표와 B의 좌표와 M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면 CBM을 요거라 하고 직선 PQ를 요거라 하면은 우리가 직선 PQ의 방향 벡터는 3,5,-2임을 알아요. 그리고 평면 CBM의 법선 벡터도 1,1,0임을 알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 PQ와 평면 CBM의 각도 세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세타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이각도는 아시다시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직접 내적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루트 19분의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19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15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사면체 문제가 수능에서 초고난도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밝혀진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점 문제로 나왔을 때 혹은 쉬운 4점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좌표로 나타내는 좌표화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좌표화, 그것도 정사면체에서의 좌표화 오늘 배워봤는데 앞으로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